예, 황태순 TV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미국 정치 현안들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김장수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나오시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여론조사 뭐를 주제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지만은 뭐 미국 정치 현안, 미국 정치 전반에 작동하는 뭐 의회 정치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잘 아시니까 뭐 조금 아주 통찰력 있는 해설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 뭐 여야, 조야 언론이 그냥 그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왔던 뮬러 특검 보고서가 법무장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러시아 특검이란 말이에요, 그죠? 트럼프 선거 기구가 러시아와 공모를 해가지고 이 선거 전에 뭐 무슨 협잡을 했나요? 그런데 저 뮬러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공모는 없었다라고 면접을 확실히 줬고 그것과 관련된 사법 방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니 뭐 죄진 게 없는 공모를 안 한 사람이 뭐 사법 방해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느냐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트럼프로서는 뭐 대단한 면접을 받았는데 내년 선거죠. 어떻게 대통령 재선의 길이 뭐 확 열린 거로 봐야 됩니까? 일단 이번 이제 특검 자체가 뭐 탄핵으로 갈 가능성은 애초에 아주 낮았고요. 네. 예를 들자면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고 그리고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탄핵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200년 역사에서. 근데 이제 정치적인 공격의 성격이 강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제 탄핵이 안 된다고 트럼프의 재선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뭐 미국 정치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현직 위원들이 재선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못한 게 이제 아버지 부시가 1992년에 이제 재선에 실패했죠. 그때 빌 클린턴한테 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대통령이 재선하는 게 기본인데 요 근래에 들어서 미국 정치에 좀 다른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분노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 정치 질서를 빨리빨리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미국 정치는 초당파적인 걸로 유명했는데 요새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되게 심합니다. 이번에 특검도 그런 데서 이제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트럼프를 무지하게 미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도 똘똘 뭉쳐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똘똘 뭉쳐 있는 그리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분노는 이제 하늘을 찌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치러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지표가 다 좋잖아요. 예, 고용이 특히 예. 뭐 흑인들의 뭐 고용 지표가 뭐 통계 작성 이후로 뭐 가장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경제가 좋으면 좀 뭐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한국 정치하고 미국 정치의 차이가 우리나라는 중도층, 쉽게 얘기하면 선거 때마다 뭐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 찍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30%요. 근데 미국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90%는 계속 민주당을 찍습니다.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파성이 강하네요. 예, 당파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뭐 6대 4로 쏠리고 하니까 선거 결과가 그렇게 막 뒤엎어지고 이러지 않는데 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그렇다고 높게 못 보느냐 하면 지난 대선 결과입니다. 지난 트럼프가 이길 때 전체 국민에서는 트럼프가 졌어요. 총 득표수가 작았다는 거죠. 그렇죠. 저 힐러리보다. 예, 근데 이제 미국 선거 제도가 총 득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 한 2~3% 정도 졌었는데 주별로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상원의원 숫자는 주가 50개인데 2명씩해서 100명입니다.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로 하고요. 여기 합치면 이제 535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별로 그만큼의 일렉트럴 칼리지라 그러는데 선거인단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 주에서 이긴 사람이 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민투표에선 졌는데 몇몇 중요한 주들 여기를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 하는데 이런 주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중부의 이른바 러스트 벨트죠. 그렇죠. 공업 예. 지역이었는데 좀 퇴조하는 그런 지역 주에서. 예, 근데 러스트벨트에서 특히 이제 저번에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던 게 거기도 양극화가 되고 세계적 경쟁이 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스트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공장이나 설비들이 녹슬었다 이래서 러스트 벨트라 그러는데 이제 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뭐 이런 주들이 대표적인데요. 문제는 이제 미국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번 선거를 결정한 겁니다. 특히 이분들이 노동자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노조, 그러니까 민주당 쪽 지지자였죠. 이분들 백인 노동자, 일자리를 잃은 백인 노동자들, 특히 백인 노동자 중에 하층 노동자들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오면서 트럼프가 이긴 건데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해도 이분들 상황까지 좋아졌느냐는 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다시 민주당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선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우리 속된 말하면 싼마이 같은 이제 행태를 보이는 대통령은 예. 대통령이 말 거칠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트위터 날리면서 뭐 막 사람들 상대방 자극하고 이런 대통령은 어떻게 처음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로는 그게 일단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인 학계도 이게 진보 쪽 바이어스가 한 80%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좀 트럼프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게 있고 이게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또 그런 측면이 되는데 실제로 저번 우리 국민들도 보셨을 건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트럼프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1시간 내내 하나도 막힘이 없습니다. 야, 그건 진짜 대단하더라.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전 느낀 거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아니다. 예. 대통령이 책임지고 김정은이도 만나고 비밀 얘기도 하고 뭐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 경제학책에도 안 나오는 이론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한 번도 어디에 나와가지고 자 소득주도 성장은 이겁니다. 나는 이걸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효과를 내고 이 목표 연도는 어쩝니다.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 자 뭐 내각제 가자는 갈 길도 멀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할 얘기 없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 얘기를 하셨죠. 한국 정치 사류라고. 사류라고 하는 게 다른 것보다 저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혀서 트럼프 같이 1시간 동안 전 세계 얘기를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한국 얘기만 해도 자기가 한마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다시 좀 추궁하는 질문이 나온다거나 하면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트럼프가 좀 완전히 쌈마이라고 늘 그랬는데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서는 진짜 인류다.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통령은 사류에 사류. 오류가 있다면 오류라고 할 수가.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뭐 우리 김 박사님도 이 문제를 천착하시는데 개선 방법이 없나요? 이 참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는 그 전에도 많이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제가 볼 때 인식이나 지적 수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옛날 대학교 3학년 운동권 수준이다. 이 얘기는 정확한 얘기 같습니다. 야, 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해 가지고 홍준표 후보하고 싸우는 거 보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뭐 어디 과격 환경론자처럼 4대강 물을 막아놓아서 녹조가 생기고 물이 썩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대통령이 학생 운동권 3학년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80년대 학교 다닐 때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 그걸로 이제 남북한 보죠. 남한은 친일파가 지배한 나라다. 그 사람들이 봤던 게 이제 베트남 혁명사.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얘기했습니다. 그거 보고 되게 감동했다고. 이영희 교수가 쓴 책일 겁니다. 중국 혁명사. 이게 이분들이 80년대 봤던 책들이 원래 1930년대, 20년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지혜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연동형들이 소득주도 성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 양극화돼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 얼마나 복잡한 현상입니까? 근데 그러면 최저임금 올려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디 토론이라도 하고 학자들하고 토론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좀 싸가지 없는 기자애들하고 정말 난상 토론이라도 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뮬러 특검, FBI 국장 출신 뮬러 특검이 2년 동안 됐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거 하나가 있고, 실망한 게 하나가 있어요. 깜짝 놀란 건 2년 동안 특검하고 법무장관에게 보고서 내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뮬러가 어디 나와서 기자회견 한 적도 없고, 정보 리크한 적도 없고, 결과를 딱 냈어요. 근데, 우리 특검하고 비슷한 거는 하여간 관련된 놈들을 여기저기 얽어가지고 러시안 그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별건 수사해서 구속은 많이 시켰는데 우리 특검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제도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거기도 정파적인 것들이 있고 한데 공적인 기구는 자기 기구의 이름,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새 그 뭐 내로남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정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다면 요새는 또 이제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을 했다. 그럼 특검은 원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조사해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정치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특검보들은 네. 뭐 계속 리크하고 대변인까지 두고서 그냥 지정치하고 나중에는 또 그 정보 가지고 변호사 하는데 그 변호사 그렇죠. 수임하는데 써먹고 이게 저는 이번 하노이회담 보면서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NSC가 다 제 몫을 하는구나.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 공식 기구들이 내놓은 결론에 따라서 북한하고 협상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이제 외교 문제에서는 되게 초당파적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는 민주당이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게 많아서 민주당이 더 강경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제 옆길로 샜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렇죠. 그 양반은 당신 왜 옆길로 샜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보증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믿었다 그 얘기를 반드시 할 겁니다. 미국의 관료나 그 사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걸 되게 높게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면에서 솔깃했던 거죠. 그 보증을 누가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내가 김정은을 만나보니까 높다더라 하니까 이 양반이 그래? 그럼 뭐 내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이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얘들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없네 하니까 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 저 미하원 동아태 소위에서 그 관계자들이 다 국무부도 나고 해갖고서 김정은한테 충분히 속았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충분히 속았다. 이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충분히 속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김정은한테 충분히 속았는데 그 얘기를 한 건 문재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예.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이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그죠? 트럼프가 이제 또 우리가 가서 뭐 조종자, 촉진자로 뭐 정은이 좀 잘 봐주라 그러면 또 이렇게 휙 손해할 걸로 생각하는데 대북 정책 문재인의 이 라인으로 다시 와가지고서 뭐 비핵화 협상을 뭐 하노이처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 문제였는데 그거를 중간에 전달했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이미 깨지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트럼프 앞에 놓인 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약간 이제 헤매는 거지만 미국에서는 어떤 분들 그 얘기를 해요. 뭐 북한하고 뭘 하면 트럼프 재선에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일단 그 북핵 이슈가 대선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도 않지만 서로 준다 해도 트럼프가 확실한 성공을 가져가야 영향을 주는 거지. 북한 애들은 비핵화도 안 하고 인권 문제도 나쁘다는데 트럼프가 어정쩡한 양보를 해요. 그럼 트럼프한테 100%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예. 그렇죠. 외교 안보가 대선에 미치는 거는 아버지 부시는 그 골프장 가가지고 그렇죠. 사담 후세인 완전 묵사발 내고 뭐 사우디에 그때, 예. 50만 미군을 주둔시켜서 얼마나 화려하게 개선. 그게 91년 11월인데요. 92년 재선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 이벤트도 대선에 별로 영향을 안 준다는 게 학계 정설입니다. 미국이 군사 밀리터리 프라이드 뭐 이렇게 뭐 중국처럼 뭐 요란하게 안 해도 그래도 군인들 뭐 이렇게 뭐 팔 흔들면서 걸어간 게 45년에 한 번 했고 걸프전 끝나고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전쟁용으로 2차 세계대전 전쟁용인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에 전쟁용이 됐는데 떨어졌는데 지금 뭐 북한하고 무슨 뭐 딜을 해서 뭐 하겠다? 그건 참 우리식 해석인 것 같아요, 그죠? 저 하나 또 놀란 거는 요새 밀러 특검 트럼프하고 싸움이겠죠. 밀러 특검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저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우리 뭐 세계적이고 공정하다고 뭐 우리가 뭐 저널리즘의 교과서라고 하는데 너무하더라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조지죠?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 현상 훨씬 심해졌습니다. 이게 양극화가 되기 전에는 다 미국에 대한 서로 프라이드가 있고 이랬는데 이게 중산층의 붕괴 현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좌와 우의 해법이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양쪽으로 더 간 겁니다. 그러니까 샌더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트럼프도 그러면 아주 특이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보다 내 입장을 더 훨씬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면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리버럴이 강한 언론을 무지하게 자극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천하의 뉴욕 타임즈가 그 거의 뭐 심증을 가지고 증거도 없이 트럼프하고 지금 러시아가 공모를 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 선거 사무소의 이메일과 힐러리 개인 이메일을 뒤져서
뭐 리크하고 뭐 하고 했다는 얘기를 지난 2년 동안 내내 했잖아요. 미움이 깊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일주일마다 오셔서 미국 이야기, 여론조사 이야기 앞으로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